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측의 의견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님. 두 분도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가끔 술이 곁들여진 자리에 가시죠, 회식 자리. 아주 좋아합니다. 예?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기준에 걸리지 않더라도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되면은 노 변호사님 무조건 대리 부르세요? 저는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나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모금 기준에 걸리지 않는, 예. 그러면은 안 부르시는군요, 잘. 그렇죠. 한 모금 마시면 안 부르고요. 두 모금 마시면 부르시고. 손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술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정말 음주 그 기준 하회하는 그런 음주량을 해도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술을 아예 안 마시거나 마시면 사실은 제가 운전을 못합니다. 무조건 대리 얼굴도 빨개지고 그런 얼굴은 스타일이세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오해를 사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두 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정말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저 괜찮아요. 집 가까워요. 내지는 술 먹으면 운전 더 잘해요.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하세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리 부르기 되게 곤란하다든가, 예. 그날 너무 업됐다든가,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굴뚝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날은 정말 술을 많이 먹어도 되게 멀쩡하게 스스로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한 잔만 마셔도 뭔가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고, 그래서 좀 상황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말리세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사실 저보다 덜 취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누굴 챙길 수가 없어요. 말릴 정신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상대가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든 어쩌든 그걸 지켜본 사람 혹은 옆에 탄 사람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이 시작되면서 이제부터는 동승자도 또 직장 상사도 심지어는 술을 판 사람까지 처벌이 된다는 이 법.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선 짧게 노 변호사님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이 단속법. 저는 그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해서 반대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안 된다. 네. 손 변호사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현재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처벌 범위를 확장한다.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찬성한다. 이 강화법.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고요. 카톡 레인보우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손변, 노변 아니면 이 단속법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자유롭게 의견들 보내주시죠. 이 법이 이제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해요. 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경찰과 검찰에서 예. 음주운전 방조범의 입건 대상 유형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 친절하게도 4가지 유형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 음주운전 사실, 음주운전자의 그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차량에 열쇠를 주거나 자기 차량을 운전하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 후에 동승을 한 자. 그런 경우에 방조범이 된다라고 첫 번째 했고요. 이 사람이 술 마셨는지 알면서도 후배한테 내 차 운전 좀 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 네,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예. 독려하거나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공모해서 그 차에 같이 탄 경우. 동승한 사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예. 또 세 번째는 사실 이건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피고용자, 즉 고용된 사람이나 예. 아니면 이제 직장 상사나 후배처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 아랫사람의 그런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직장 상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가장 논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여기에 술집 주인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더니 술을 마셔요. 그러더니 차를 운전하고 가요.
그러면은 술을 판 주인도 처벌받는다는 겁니까, 노 변호사님? 네, 이번에 그 검찰이 발표한 대책에 의하면은 네. 그런 경우에 술을 판 술집 주인에게도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좀 문제인 게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는 그 외딴 지역에서 예. 손님이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맞아요. 대리운전을 못 부를 게 분명한 지역에서. 네, 그런 데서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이 술집 주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주변에 대리운전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우연적인 사정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것이 달라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이 강화법 정당하다,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손변, 남자 변호사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부당하다, 현실성 없다 생각하시면 노변, 여자 변호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네. 동승자 처벌 여부부터 보죠. 이게 네.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동승자 처벌. 사실 이번에 검찰과 경찰이 발표한 그 기준이 뭐 그동안 법에 없던 거를 갑자기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동안 법이 충분히 있었고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온정적으로 관대하게 했던 부분을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니, 동승자 처벌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32조에 예. 종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조범인데요.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예.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기준치 이상의 그런 그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이제 그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정범이고요. 예. 그렇게 그 음주운전을 하게 도와준 사람 예.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은 방조범이에요. 지금도 방조범입니다. 아니, 도움을 준다는 게 무슨, 그러면 술 마신 사람 손잡고 태워줬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방조범이 예. 유형이 되게 넓은데요. 우선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 실행, 즉 음주운전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무슨 문제 있겠어? 지난번에도 안 걸렸잖아. 예, 예. 이렇게 해서 그런 말 용기를 한마디. 북돋워주거나 아니면 실행 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예. 기타 모든 원조 행위, 도움 주는 예. 행위가 다 방조범에 속해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9364님, 손 변호사 의견 지지합니다. 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직도 약합니다. 이런 의견 들어오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동승자 중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처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제주검찰 그에서도 그 동승자가 같이 있었던 사건이 20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2건 정도에서 그 옆에서 차키를 넘겨줬다거나 같이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1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번 그 지침의 핵심은 동승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술집 주인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음주 운전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에게 대해서까지 과연 책임을 묻는 네, 것이 예.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승자 부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방조범의 요건에 따라서 예, 그 예. 이제 그 정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확정적 고의를 갖게 하고 예. 또한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도록 정말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예. 지지를 해주었다면 그건 당연히 방조범으로 처벌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거 녹취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운전해 이 말을 했는지 안 그건 했는지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것이고. 현실성.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예.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했다거나 직장 상사가 뭐 부하 직원에게 너 운전해라 아니면 뭐 내가 운전한 차에 타라라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했다면 예, 그런 경우는 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동승자 같은 예. 경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제로 동승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예. 사람을 태워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서 좀 운전 거리가 좀 길어지고 동선이 좀 길어지니까 예, 예.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 커지고 또한 또 안 그래도 술에 취했는데 예. 옆에 사람이 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더욱 더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청취자 질문 들어왔어요. 아무리 마셔도 티 안 나는 사람 있다.
아니 부러운데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하얘지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냄새도 잘 안 나고 할 경우에 동승자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침이 있는데요. 그 술을 마신 양이 적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술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양이 많다면 예. 아무리 얼굴은 하얗거나 냄새가 안 나더라도 그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요? 또 음주운전을 말렸지만 굳이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경우는 당연히 동승한 경우에 처벌을 또 면할 수 있습니다. 자, 7142님. 인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음주운전 예측이 가능한가 이런 문자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찬성을 하세요. 처벌. 근데 직장 상사와 이 술집 업주 처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지금 문자들이 오네요. 직장 상사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직장 상사 그러면 동료도 아니고 네. 같이 술 마신 후배도 아니고 직장 상사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직장 상사든 후배든 예. 동승을 했다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승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방조에 속하지 않느냐. 아니 동승은 그런데요. 동승 네, 말고 그렇습니다. 그냥 같이 술 마신 직장 상사. 네, 그렇죠. 동승하지 않은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 경우에 따라서 예. 이제 직장에서 회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거래처와의 그런 접대 모임이 있거나 예. 이런 경우에 사실상 그게 업무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업무의 예. 연속으로 이제 술을 마시고 결국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또는 사장님이 볼 때 내 직원들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려고 그러네? 집에 가려고 하네? 이 차를 하라고 운전을 하네? 싶으면 사실은 자신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려야죠. 그걸 놔둔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로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지휘 감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걸린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동료나 후배는 피해갈 수 있지만 상사의 경우는 직장 내 지휘 감독권에 걸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임무에 포함되는 거죠. 노 변호사님. 상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증인적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 부하 직원이 그런 그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하지 예.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 의무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예. 여기서 직장 상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그 행위자에게 지배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허. 음주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직장 상사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예.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직장 상사의 그런 범위를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냥 무조건 직급 체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뭐 정말로 중요한 그 정신적인 부분을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네, 그래서 있다는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일선에서 그렇게 일하는 보시는군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게 애매해서 노 변호사님은 직장 상사 처벌은 이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손 변호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논란 술집 업주에 대한 처벌 여부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지금 볼게요. 문자 좀 볼게요. 상현우님. 술집 주인이 관심법으로 사람 마음 내다보는 궁예도 아니고 어떻게 미리 내다보고 술을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문자. 손 변호사님. 부당한 거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이 청취자분의 지적이 맞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할지 여부를 몰랐다면 그거는 그 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방조가 될 수 없죠. 따라서 내가 지금 술을 판다. 그리고 술을 마신 그 손님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줬을 경우에 방조범이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경우에서는 사실 방조범 성립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애매한 게요. 이번에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 외진 곳에 있는 식당에서 그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술집 주인이 술 팔았을 때 방조범이다 이런 거거든요. 사례가 이제 그걸 하나 네네. 들었어요. 근데 외진 곳이라고 하는 것 혹은 거기 와서 술을 마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술집 주인이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실 건지 안 마실 건지를 다 확인해서 물어봐서 예상해서 예. 그 사람에게 술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지 또 과연 고객이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데 술집 주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만류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애매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애매하다. 네, 사실 네. 그 이번에 말한 경찰에서 말한 그 외진 곳이라는 게 예.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대리운전 기사님이 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아니면 아예 올 수
사실상 올 수 없을 정도로 외진 곳을 말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와서 차를 정차해 놓고 주차해 놓고 술을 주문했다라고 예. 한다면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술을 팔아야 매상이 오르겠지만 예. 나중에 술을 마시는 승객이 손님이 그냥 운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 한번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막을 그런 의무가 업주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시죠. 하나만 질문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그 외딴 곳에 술집이 아닌 편의점에서 예. 이 사람이 맥주를 삽니다. 예. 혹은 소주를 삽니다. 그래서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편의점 사장도 처벌해야 됩니까? 손 변호사님?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편의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외딴 봐야 곳이. 되고요. 외딴 곳. 외딴 곳. 네. 외딴 곳에 편의점. 아예 근데 그 편의점에서는 사실은 예. 그 판매할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드시는 거냐? 물어봐야 가져가는 거냐? 네. 그럼 뭐 그럼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이제부터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죠? 음주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범죄이고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적극적인 의무를 뭐 동승자든 직장 상사든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아요. 업주든 예. 판매업주든 그걸 부여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예, 얘기로 예. 의하면 편의점 주인은 술집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의점 사장이 아무리 외딴 곳에 있어도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예. 외딴 곳에 있으면서 어떤 손님이 와서 술을 사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봐서 뭐 만류를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모든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되면 예. 그 음주 운전자를 낳은 어머니까지도 사실 처벌해야 되고요. 아니면 정말 나라가 술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가는 거죠. 왜 술을 만들고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손 드신 손 변호사.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네. 지금 과도하게 좀 해석을 하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는데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김밥과 술. 그래요? 네. 김밥은 너무 이제 저렴하게 요기가 되니까 잘 팔지 않고요. 또한 또 술도 당연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당연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술을 팔지 않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래 이제 뒤로 가가지고 이제 그 술을 파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손님들이 다 운전을 하는 그런 기사님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도 술을 판다라고 한다면 아주 외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운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면 방조자가 된다고 봐야죠.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이 손 드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하시라고 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문자도 많이 들어와요. 0545님. 손 변호사 지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 부여해야 될 정도로 강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 따라서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 업주에 대한 방조죄 찬성한다 하셨어요. 반면에 오타쟁이님은 아이디가 특이하시네요. 상사는 그러면은 사비로라도 대리를 불러줘야 처벌을 피한다는 건가요? 만약 상사도 대리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자. 그러니까 상사한테까지 이렇게 책임지우는 건 과하다. 1988님. 아예 술 판매 편의점이랑 술 만든 회사까지 다 처벌하시죠. 1470님도 1202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셨어요. 반면에 4033님은 오죽하면 그런 교통법규를 내놓았겠습니까? 음주운전자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또 손변 지지하신 분도 계시고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짧게. 30초 드릴게요. 예. 그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 예. 차를 가져왔는지 혹은 자기 가게에 오기 전에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0.05% 이하의 음주 수준은 처벌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음주 운전자가 여러 술집에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 어느 가게에서 술을 마신 것부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자, 여러분의 의견 집계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동승자, 직장상사, 술집 업무도 처벌하겠다는 이번 지침. 과연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청취자들은 66대 34, 66% 대 34%로 처벌 강화는 부당하다. 노영희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손 변호사님도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생각하시는 거고 노 변호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으신 거죠. 그럼 당연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다만 동승자, 술집 주인, 직장 상사에 대한 거라는 것만 네. 이 부분만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이 음주운전 옹호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여론은 이렇네요. 예,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